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최근에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두순 같은 이런 소아 어린 애들을 성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영국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2년 감옥형이라는 게 과연 적합한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강간범은 무기징역이다라는 인식이 모든 국민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감형은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기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 강간범이 잡혀서 들어가면 경찰들이 얘기합니다. 넌 무기징역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강간범은 아주 무섭게 다룹니다. 그 다음은 또 감옥에 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감옥에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범죄자들이 서로 이렇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어린애들에게 성폭행을 한 사람만은 절대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 학생들, 어린 사람들,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하고 감옥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서 버티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살해를 당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신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감옥 내에서도 어린 사람들을 성폭행한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만한 고통을 같은 범죄자들로부터 겪게 되는 것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 12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만기 출소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영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대부분 놀랍니다. 어떻게 8살 된 애를 성폭행하고 그래서 평생 배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도록 만든 그런 악한 사람이 12년 만에 사회로 되돌아 나올 수 있는가 다들 의아해합니다. 참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사법제도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르게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이 조두순이의 부인이 집을 아마 전세나 또는 월세를 계약을 했겠죠. 집주인이 지금 애가 탄 것 같습니다. 매일 유튜버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고 난리를 치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딸 키우는 사람들은 어디 불안해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그 계약을 즉 2년 계약을 했다는데 2년 계약을 어떻게 중단시킬 수 없을까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뉴스로서는 2년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집 계약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영국이라면 어떨까요? 영국은 최근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슈어드 셔돌드 테넌시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했을 때 보증금은 집주인이 갖고 있지를 못하게 하고 보증금 예치하는 기관에 예치를 하게 해둔다든지 그 다음 특별한 그런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면 집에서 쫓아낼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만일 조두순이 영국에서라면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어슈어드 셔돌드 테넌시에는 꼭 그 집에서 살 사람들이 누군지 그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때 이름을 쓸 때 조두순이라고 썼을 때 랜드로드 즉 집주인은 조두순이 여기 나중에 추록하면 여기 와서 살겠구나 하고 거절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조두순이 그 집에 와서 살지 안 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인이 와서 계약을 했을 때 그 부인이 자기 이름만 넣고 계약을 했으면 조두순은 그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조건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어슈어드 셔돌드 테넌시라고 하는 세를 들어서 살 때 쓰는 표준 그런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만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게 되어 있고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영국이었다면 그 집주인은
조두순이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고요. 만일 그 반대를 했음에도 조두순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산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성폭행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소아성애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죠. 그런데 영국에서도 소아성애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아성애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소아성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멀리서 카메라를 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미성년자에게 접근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범법 행위를 찾아내서 처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아성애자들을 찾아내는 이 액티비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 단체들이 워낙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경찰에 넘기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에게 찍은 비디오를 SNS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직접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아성애자들이 견디질 못하고 일부는 자살을 한 적도 있고요. 일부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오히려 경찰을 찾아가서 저 사람들 좀 내 데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성애자 중에 한 사람이 재판을 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휴먼 라이트가 있다. 나도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는데 제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나를 괴롭히니 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재판이 결국은 영국의 대법원,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수프림 코트에 갔습니다. 이 수프림 코트에서 어떤 판결이 났을 것 같습니까? 소아성애자들의 프라이버시와 휴먼 라이트를 지켜달라. 유럽형 컨벤션에 의한 그런 휴먼 라이트를, 인간에 대한 그런 권리를 지켜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영국 수프림 코트, 즉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이 났느냐면 소아성애자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휴먼 라이트, 이것보다도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권한, 어린이들의 인권이 더 소중하다라고 판결을 하고 소아성애자의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소아성애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비디오로 찍어서 조금이라도 위험하고 어린애들에게 접근하는 순간 그 비디오를 SNS에 올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프라이버시 침해죠.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그 프라이버시보다도 어린애들의 안전에 대한 인권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하고 기각해버렸습니다. 만일 조두순이 영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유튜버들이 하루 종일 서서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조두순은 본인의 어떤 개인 사생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 주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의 안전과 그리고 그 어린애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더 소중하다고 영국 대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물론 영국의 액티비스트들처럼 그 안전을 위한 행위가 너무 과해서 자살로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범죄로 유도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증거를 찾아내자마자 바로 경찰에 넘겨서, 그래서 경찰이 개입해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던에서 김현수였습니다.